태안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태안으로 여행 온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데 최근 헝가리 국제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안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15만 명에게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홍성에서 확진자와 상관없는 업소나 개인 신상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경찰이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지역에 순간 최대 초속 25m 안팎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데요. 태안에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30대 여성 A씨가 지인 한 명과 함께 태안을 찾은 건 지난 17일. 이달 초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국내에 돌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그런데 여행 둘째 날인 18일 오후 A씨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게 됩니다. 코막힘 외엔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대회에 함께 참여한 다른 선수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은 직후 거주지인 충북 진천으로 떠났는데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대한펜싱협회는 선수들에게 국내 입국 이후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했었습니다. A씨는 이를 어겼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뒤늦게라도 이러한 부분에서의 수칙이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한 지인은 진천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낚시를 하러 온 이들은 물때가 맞지 않아 대부분 펜션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숙소 외엔 편의점 2곳을 들른 것으로 파악돼 긴급 방역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접촉자는 태안 주민 4명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관내 4분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후 모니터링에 들어갔으며 오늘 오전 중으로 검체를 채취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태안의 경우 관광객이 여행을 왔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15만 명에게 지원되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단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자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그리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3억 원 이하 매출을 올린 10인 미만 규모 업체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사람인데요. 10만 명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운수업체 지원에는 버스업체와 법인택시 종사자 등이 포함되고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도민으로 실직자나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수급자 등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비롯해 노점상이나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양승조 지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15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구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요.
지급 시기는 언제쯤이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생활안정자금은 4월 중에 지급됩니다. 도는 이달 안으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총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지역 경제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충남연구원이 최근 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89%가, 방문객은 87%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체감 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81%가 넘어 71%를 기록했던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전 세계 각국에서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방역과 동시에 해외 영유입을 차단하는 게 관건인데 인천공항에서는 전 승객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하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간간히 들어옵니다. 유럽에 머물다 급히 귀국하는 행렬입니다. 많이 불안해요. 지금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려도 한국에서 걸리는 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폭증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곳곳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가운데 평소보다 줄어든 유럽발 항공편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며 귀국행 항공편을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수업이 다 취소되고 학교가 이제 수요가 많아서 뭔가 하루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가 너무 비싸져서 또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냥 뭐 4월까지 목표가 없다고 그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방역과 함께 해외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 아시아권을 넘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다녀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신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유행을 하던 시기를 좀 지나서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팬데믹 선언까지 일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발적 유행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19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들어 조금은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짐을 싸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염색 공장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대부분의 공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었잖아요. 중국 자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들어라. 일손이 부족한 공장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일감 자체가 줄었는데 줄어든 일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조업 자체가 힘들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다가 캔슬된 오다들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는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체류자들의 잦은 출국을 유도하고 있는데 2월 셋째 주까지만 해도 1,000여 명에 불과하던 출국자가 마지막째 주에 들어서자 5천여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대유행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더 큰 것 같고요. 상담이 좀 전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손과 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조건 실컷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하고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내 안정적인 혈액 보급 여부는 향후 한 달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혈액 보유량은 코로나19 추이의 영향을 받아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급 안정을 위해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8일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의 혈액 보유량은 5.41분입니다. 이는 이달 내 최다 보유량으로 적정 보유량으로 여겨지는 5일분을 겨우 넘긴 수치입니다. 충청권은 17일 기준으로 5.11분을 확보하기 전까지 23일 연속 적정 보유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 혈액 보유량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널뛰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충북에서 충청권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음 날 0.31분 하락했고 같은 달 21일 대전, 충남, 22일 세종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전에서만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음 날 3.81분을 기록하며 0.91분 급감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달에도 각 지역별 코로나 추이에 따라 최저와 최다를 종잡을 수 없이 오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혈 보유량이 코로나 추이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별 확산세가 달라 당장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액의 안정적 수급이나 보유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선 공직사회와 기업, 대학 등의 단체 헌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면역력 저하 등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헌혈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들의 개강도 지속 연기되고 있어 단체 헌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헌혈을 기대했지만 개학 연기로 인해 이마저도 유원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그나마 지역사회의 헌혈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혈액원 관계자는 혈액 보유량은 코로나 추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4월 초 개학을 가정한다면 향후 한 달이 고비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19일) 충남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순간 최대 초속 2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홍성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등 충남 소방본부에 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한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20일 오전까지 충남 전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성경찰서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홍성에서는 확진자와 상관없는 업소나 개인 신상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보건당국과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 급식 납품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1차 판매 물량은 열무, 소금, 배추 등 4.4톤으로 820만 원 상당입니다. 군은 구입을 희망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체 식당을 비롯해 교직원, 군청 직원들에게 주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산에서 재배된 양파가 대형 식품기업에 납품됩니다. 서산시는 SPC그룹과 3억 원 규모의 깐양파 190톤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8일 첫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서산 양파는 소스 가공 원료로 사용되며 해당 업체에서 깐 마늘과 양배추 등의 추가 납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진시 송하급 주민자치위원들이 손수 만든 한지 마스크가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안감과 겉감의 재질은 한지로 필터의 경우 KF94 등급이 사용된 마스크는 노인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4곳에 전달됐는데요. 송하급 주민자치위원회는 송산면과 신평면위원회에 마스크 제작법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용 시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생 신생아가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 수급 가구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6세 미만 아이를 차량 시트에 태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바람도 여전히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고 운전이나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0도, 서산은 1도, 홍성 2도, 당진과 예산 3도, 태안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3도, 서산 14도, 당진과 홍성, 청양은 15도, 예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낮겠는데요. 밀린 빨래 하셔도 되겠고요. 세차 효과도 좋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비타민 섭취 등 감기 예방도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m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도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